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의 자동으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있어야 해요. 외로우면 병도 빨리 와요. 은퇴하면 결국 친구가 전부예요. 이 말들은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우리에게 주는 숨은 압박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안전하다. 연락이 끊기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노후에는 무조건 인간관계를 넓혀야 한다. 오늘은 친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나 바꿔보려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친구의 수일까요? 아니면 남는 관계의 질일까요? 우리가 노후엔 친구가 필수라고 믿게 된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복된 메시지입니다. TV, 책, 강연, 상담 콘텐츠가 공통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야 오래 산다. 그러다 보면 관계의 필요성이 곧 친구의 필요성으로 좁혀집니다. 둘째, 은퇴 이후의 공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하루의 리듬도 만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가장 쉬운 답이 친구 만들기입니다. 셋째,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큽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의 반대말을 친구라고 단순하게 정의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반대는 꼭 친구일까요? 외로움의 반대는 연결감일 수도 있고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노후에 친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세 가지 이유. 친구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관계의 기준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1. 나이 들수록 관계 유지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 감정, 에너지 비용이 증가합니다. 젊을 때의 친구 관계는 대개 같은 환경이 유지해줍니다. 학교, 회사, 동호회, 자녀, 교육, 동네 커뮤니티, 비슷한 삶의 패턴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락이 뜸해도 다시 만날 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삶의 패턴이 서로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건강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누군가는 가족 돌봄이 커지고, 누군가는 혼자가 편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친구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시간 맞추기 어렵다. 이동이 부담된다. 대화 주제가 엇갈린다. 감정 소모가 커진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이 커졌는데도 노후엔 친구가 필수라는 상식 때문에 억지로 붙잡고 있진 않을까? 이건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2. 우정이 의무가 되면 갈등, 비교, 실망이 늘고 감정이 마릅니다. 관계가 휴식이 아니라 과제가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노후의 가장 피곤한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끊지 못하는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 미안한 관계, 만나면 늘 비교가 나오는 관계, 조언이 아니라 평가가 되는 관계, 농담이 상처로 남는 관계. 젊을 때는 일과 바쁨이 방패가 되어줍니다. 바빠서 못 봤어. 이 말로 거리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더 빈번해질 수 있고, 빈번함은 갈등의 확률을 키웁니다. 특히 노후에는 작은 차이가 큰 감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더 배려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변한 것 같고,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친구도 별거 없네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친구가 버팀목이 되는가? 아니면 감정 노동이 되는가? 노후에는 이 구분이 더 중요해집니다. 3. 노후의 안전망은 친구만으로 설계하기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은 가족, 배우자, 이웃, 커뮤니티, 전문가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귀하지만 친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 병원, 동행, 경제적 문제, 장기 돌봄, 법적, 행정적 결정. 이런 순간에 필요한 건 정서적 위로만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친구 외의 연결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과의 최소한의 협력, 이웃과의 안부 인사, 지역 커뮤니티로는 복지관, 동호회, 봉사자, 전문 분야로는 의료, 사회복지 상담.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친구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친구가 전부여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관계의 종류를 분산할수록 탄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를 줄여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립이 아니라 불편한 관계 정리부터, 핵심은 친구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남길 관계의 기준을 세우자입니다. 다음 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보면 관계를 정리할지 유지할지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체크 포인트 1. 상호성. 도움과 배려가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는가? 체크 포인트 2. 존중. 내 선택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가? 조언이 아니라 평가가 되지는 않는가? 체크 포인트 3. 경계. 연락, 만남의 빈도를 강요하지 않는가? 거절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가? 체크 포인트 4. 회복력. 불편한 일이 생겨도 대화로 회복 가능한가? 서운함이 쌓이기만 하는 구조는 아닌가? 이 기준을 통과하는 관계는 친구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실제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관계 확장해서 구성으로 바꿔보기. 노후의 행복을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 걸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늘 변하고 관계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노후의 행복을 내가 구성할 수 있는 것에 두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건강관리, 운동, 수면, 식사, 취미와 루틴, 소소한 일상, 산책, 카페, 글쓰기, 자기 돌봄, 정리, 상담, 명상, 작은 공동체 참여, 가끔 그리고 느슨하게. 이건 관계를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성공의 증거로 삼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친구의 수가 아니라 남는 사람. 노후에 친구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관계가 남아있느냐? 필요할 때 서로 존중하며 연결될 수 있느냐?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고립을 선언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끝내고 필요한 관계만 남기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는 사람들은 친구라는 이름보다 더 분명합니다. 서로 경계를 지켜주고, 비교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서로 기대고, 평소에는 각자 잘 사는 관계. 그런 관계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노후의 관계는 확장이나 정리가 아니라 정교화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답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 하나는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필요한 것이 친구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안전망이라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